이제 또 계속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쪽에서 26쪽까지의 블라인드 채용인데요. 자, 블라인드, 눈을 가린다라는 얘기죠. 자, 블라인드 채용은 나중에 이제 그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직전에 제가 법률을 좀 몰아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드릴 텐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채용 절차법에 따라서 출신 지역이나 개인의 신상 등 이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나중에 이제 공기업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런 공기업에 가실 분들이라고 하면 채용 절차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뭐 지역이라든가 뭐 신체상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일절 쓰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그 사람의 능력, 역량, 이것만 보고 뽑으라고 하는 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자, 그래서 책의 24쪽, 25쪽, 26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 얘기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공무원 얘기할 때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한 5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거, 뭐, 좀 다른 게 아니라, 그 뽑아야 되는 채용에서 꼭 필요한 인재에 관련된 그 능력만 보자는 얘기예요. 다른 걸 보자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어. 그럼 A라는 능력을 가지는지 안 가졌는지를 좀 시험해보는 그 부분만 가지고 뽑자는 게 블라인드 채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럽다가 어떤 걸 발견했냐. 자, NCS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게 NCS인데, 요새 이제 원래 정의는 NCS가 국가에서 나름대로 산업 분야마다 직무 능력을 표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NCS의 원래 이제 정의인데, 요새 이제 그 청년분들, 대학생분들이 NCS 얘기하면 필기시험이에요. 그 필기시험, 정량평가. 자, 양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즉, 점수를 낼 수 있는 것. 자, 정량평가 더하기, 정성평가. 자,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등의 정성평가. 정성평가는 질적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현재는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좋은 어떤 기업에 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일단 필기시험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고, 더하기 원래 채용에서 쓰였던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이 더해지는 상태예요. 자, 블라인드 채용은 그 직무,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기에는,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뭐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공정한 거는 그냥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 가지고 하는 시험이 제일 공정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나름대로의 시험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정성평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서 걸러져 나온 사람들을 대해서 그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과 같은 질적평가, 정성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정량평가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우리가 영어 점수, 어학 점수 같은 토익 점수 등등의 그건 점수잖아요. 그거는 애누리가 없이 똑 부러지는 점수잖아요. 그래서 정량평가가 어느 정도 돼야만 정성평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흔히 말해서 1차가 돼야 2차로 갈 수 있듯이 정량평가가 어느 정도 돼야 정성평가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닌 기업도 매우 많아요. 자, 당장 일할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기업도 매우 많은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수님, 그럼 이렇게 빨리 채용해야 되는 기업은 그러면 작은 기업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든 게 하나 있죠. 500명이라고 하는 500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이요.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렇게 큰 기업인데도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블라인드 채용 이렇게 뭐 이거를 단계를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자, 일단 오세요. 예를 들어서, 자, 요거 할 줄 아는 사람, 또는 해본 사람, 경력자, 또는 아니면은 뭐 어떠한 분야에 좀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뭐 태도를 가진 사람, 이게 모집을 하죠. 그래서 어느 시간에 맞춰서
면접을 바로 봅니다. 근데 뭐 면접을 볼 때 뭐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세네 사람 이상이 면접을 보고 물어보고도 하니까요. 상당히 구체적인 거 물어봅니다. 어떤 거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많이 물어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공개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거. 어디 사십니까? 아니, 물어봐야 돼요. 그 블라인드 채용은 이 채용 절차법에 해당되는 어떤 그 조직에 해당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물어봐야죠. 어디 사느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할 때 아마 사장님이 그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웬만하면 가게에서 좀 가까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일이 생겨서 못 온대. 그럼 이제 대체를 해서 이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가까운 사람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여부를 묻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데 나중에요. 자,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저번에 옛날 직장에서 연봉을 얼마를 받았느냐, 옛날 직장의 조건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물어보고 빨리 답변을 들어야 그 지원자와 채용하는 사람이 양쪽이 빨리 판단한다고요. 자,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인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같이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블라인드 채용의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다시 강조하지만 중간고사 이후에 법률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법률을 제가 언급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